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인가? 교류 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4단원입니다. 4단원 교류 회로예요. 우리가 3단원 직류 2학기 때 3, 4단원을 배운다고 했는데 3단원 직류 회로가 끝났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류의 발열, 잘근과 전력까지 배움으로써 전류의 화학작용과 전지를 배워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스킵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곧 기말고사고 진도를 나가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 부분도 보면 재밌긴 하고 유익한 내용도 많은데 교류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사실 직류는 기초예요. 완전 생기초고 내가 이렇게 전자를 좀 전공을 했다 하면 교류 회로가 중요한 거거든요. 교류 회로를 결국에는 해석하고 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내가 전자 제품을 설계를 하든 뭘 하든 좀 수정을 하든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4는 스킵을 하고 과감히 바로 교류 회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직류 회로에 대해서 회로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교류 회로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해진 회로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냥 미리 얘기를 해두면 저희는 기초만 볼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시험 범위도 동그라미 친 이 교류 회로 기초와 비사인파 교류만 시험에 낼 거예요. 나머지는 기말고사에 내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간간히 보면서 여러분 학교 나왔을 때 설명 간간히 해드릴게요. 대신 기초를 알아야 너네들이 나중에 또 따로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기초는 하고 가야 돼요. 교류는 보고 가기는 해야 돼서 오늘은 4단원 드디어 교류 회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걸로 봐야지, 그치? 교류 회로 기초. 오늘 첫 시간으로 교류의 기초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오늘은 사인파 교류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만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읽어볼까요? 시작! 사인파 교류의 파형을 알 수 있다. 사인파 교류의 발생 원리를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요. 파형이라고 하는 거는 파의 모양이에요, 모양. 파가 뭐 직선일 수도 있고 뭐 동글동글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각진 모양일 수도 있는데 그 사인파 교류의 파형이 어떤 모양인지 아는 거고, 그러면 그 파형이 그 모양이 왜 나오는지 발생 원리를 살펴보는 거죠. 일단은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면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먼저 일단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리 3단원이 직류 회로고 4단원이 교류 회로인데 직류랑 교류의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 직류는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거예요. 고들직자거든요. 여러분 한 분 열심히 배우죠. 고들직자여서 크기의 방이 항상 일정한 파형이야. 전압도 전류도 항상 일정하게 뭐 220V, 뭐 1.5A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일정한 게 직류예요. 근데 사실 우리 많은 게 교류죠. 세상 많은 게 교류인데 사실 우리 콘센트 집에 들어오는 220도 교류 전압이 들어와요. 교류 전압을 어댑터 있죠? 어댑터. 그림을 잘 못 그리겠어. 어댑터가 직류로 바꿔줘서 우리 뭐 핸드폰이든 뭐든 쓰는 거예요. 뭐 드라이기든 뭐 고데기든 핸드폰이든 뭐든 쓰는 거거든요. 들어오는 거 자체는 교류로 들어오는데 전자제품 자체는 교류 파형이 아니라 직류 파형을 써요. 그러니까 어댑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컨버터라고 하는데 어쨌든 직류는 DC, 교류는 보통 AC로 나타납니다. 교류는 교류는 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애고요. 사인파 교류라는 거는 요러한 형태예요. 요러한 형태. 요러한 형태가 기본적인 사인파 교류입니다. 사인파라는 게 뭐냐면 삼각함수 중학교 3학년 때 했나? 삼각함수가 아니라 삼각비. 삼각함수는 너네 안 배웠을 거고 삼각비에서 나온 거거든요. 삼각비에 뭐가 나오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오죠. 그 사인이에요. 그 사인. 여기 나오는 이 사인파인데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삼각비가. 갑자기 삼각비가 왜 전기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삼각비가 나오나 할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삼각비를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직각 삼각형에서 전혀 직각 삼각형 같지가 않네. 직각 삼각형에서 요거 분의 빗변분의 여기 높이가 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사인,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하나? 밑변이 코사인,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였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었죠.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삼각비가 있었는데 이 빗변분의 높이 이 사인을 함수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따가 알려줄게.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사인 함수고요. 사실 사인파 교류의 파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인파 교류의 파형은 이거 하나예요.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약간 동그랗진 않지만 반원은 아니에요. 반원은 아니지. 반원이면 요렇게 돼야 되지. 뭔가 그림이 다 또 이상한데 요렇게 되는데 반원은 아니고 삼각비에 나오는 이 사인인 건데 이게 사인파지 다른 것들은 그냥 교류 파형이거든요. 주기를 갖는 변화 시간적으로 변화하고 주기를 갖는 그런 교류파형인데 교류파형이 삼각파가 있을 수도 있고 톱니파가 있을 수도 있고 펄스파나 직사각형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직사각형파를 특히 잘 봐야 되는데 얘를 구형파라고도 하거든요. 구형파라고도 해서 이거는 내가 비사인파 교류까지 본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랬나? 1 기초 보고 비사인파 볼 건데 비사인파가 사인파가 아닌 교류라는 거야. 아닐 비자. 그래서 사인파가 아닌 것들은 방금 본 이런 것들이겠죠. 삼각파, 톱니파, 구형파, 펄스파 이런 것들까지 볼 거여서 이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교류의 파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인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사인파가 있을 수도 있고 삼각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구형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주기를 갖고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게 교류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사인파 그러나 우리 교류를 보는데 왜 사인파 교류를 보냐. 이거는 사실 발전기에서부터 시작을 해. 발전기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전기를 이렇게 생성하는 거잖아요. 자연에서의 전기는 사실 뭐 천둥이나 우리 마찰전기나 뭐 이런 전기뿐인데 이거를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발전기를 만들어서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였어. 그치? 근데 그 발전기의 원리가 뭐였냐면 일단 자석이 있어야 됐었고요. 자석이 있고 뭔가가 자꾸 변해야 됐었어. 사실 자기장이 변해야 되는 거였는데 뭔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변하거나 하면 전기가 생기는 거였죠. 그래서 뭔가 우리 돌아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 원자력 발전도 우리 지금 가는 원자력 발전도 보면 원자력소가 있잖아요. 다 바닷가에 있다고 했던 것 같아. 바닷가에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원자력 발전이 그 안에 다 보면 안에 다 이렇게 터빈이 있는 거야. 터빈이 돌아가는 터빈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그냥 이거 가니 모형이고 사실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어쨌든 뭔가 돌아가는 게 뭔가가 있어. 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기가 생기는 거지. 근데 바닷가 쪽에 있는 이유는 사실 얘가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걸 식혀야 돼가지고 해수로 식혀야 돼가지고 바닷가 쪽에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건 좀 딴소리고, 어쨌든 이 발전소, 이 원자력 발전 아니고 그 뭐 풍력 발전도 보면 풍력 발전도 이렇게 다 생겼잖아요. 그쵸? 뭔가 그림이 이상한데 풍력 발전도 다 얘가 돌아가죠. 그쵸? 뭔가가 돌아가고, 이 수력 발전도 마찬가지야. 수력 발전도 이렇게 그 뭐냐 폭포 밑에 뭐가 있어? 물레방아 같이 생긴, 사실 이것도 다 터빈인데 요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만들어지는 거야. 발전기의 원리로. 그쵸? 근데 뭔가가 돌아간다라는 거는 사인이랑 똑같아. 원이랑 사인이랑 똑같아. 갑자기 왜 원을 얘기하고 전기를 얘기하는데 삼각형이 왜 나오나, 삼각비가 왜 나오나 싶을 거예요. 근데 원이 삼각비야. 삼각비 자체가 원에서 볼 수 있거든요. 원에서 볼 수 있거든요. 원이랑 삼각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돌아간다, 원이다 하면 삼각비를 생각을 할 수 있어. 왜냐면 삼각비가 빗변분의 높이였잖아요. 빗변분의 높이였잖아. 근데 원을 만들면 원은 지금 여기 빗변이 일정해요. 똑같아. 왜냐면 여기 빗변은 지금 반지름인 거잖아. 이런 삼각형을 만들든 요런 삼각형을 만들든 여기의 빗변은, 원의 빗변은 다 똑같아요. 그쵸? 원의 빗변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삼각비, 즉 여기에 사인은 반지름분의 여기 높이인 거고, 얘도 반지름분의 여기 높이인 거고, 반지름분의 여기 높이인 거야.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높이만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원을 사용해서 삼각비를 얘기하면 뭐가 좋으냐? 높이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높이만.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각도별 세타라고 할까요? 세타라는 각도별로 보면 이 높이가 0도일 때는 여기랑 똑같은 거겠죠. 0도일 때는 뭐 이런 0도겠죠. 그럼 0도일 때는 높이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0도일 때는 높이도 0일 거야. 그치? 근데 뭐 얘가 좀 10도 정도로 올라갔다. 왜 10도 정도로 올라갔다. 그럼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높이가 조금 생기죠. 조금 생겼어. 조금 생겨서 이렇게 올라가. 근데 이게 30도 정도가 됐다. 반지름이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반지름이 1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강지름이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한 30도가 됐다. 그럼 코사인 30이 여러분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사실 사인 30이 2분의 1이다 뭐 이런 거, 사인 30, 60, 90 이런 거 배웠을 거거든? 90이 아니구나. 사인 90도 배웠긴 할 텐데 사인 30, 45, 60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마 하고 갔을 거야. 2분의 1은 2분의 1 뭐 2분의 루트 2 기억이 안 나겠지만 어쨌든 2분의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30도 정도 가면 한 2분의 1 정도 와요. 30도 정도 가면 30도 뭐 2분의 1 정도 가고, 그래서 90도일 때 최대가 되겠죠. 90도일 때는 높이가 1이 돼. 반지름이랑 똑같이 되는 거지. 90도일 때가 최대가 되고, 근데 이 90도가 넘어가면 다시 높이가 줄어들어요. 그쵸? 다시 높이가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여기가 90도일 때 여기는 180도일 때 180도일 때 여기 여기 270도일 때 360도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갑자기 선생님 수학을 왜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얘가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발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돌아간다는 거는 얘는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원 형태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소리야. 그치? 원 형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원 형태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전기는 사인의 모양으로 전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사인이지? 왜 갑자기 수학을 하지? 왜 삼각비가 여기서 왜 나오지? 왜 계속 사인 거랬거든요. 교류하면 계속 사인이 나올 건데 왜 사인이 왜 나오는 거지? 근데 나도 이걸 나중에 이해를 했어. 아, 이게 발전기가 자체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인파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사인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어쨌든 그런 거고요. 뭔가가 돌아간다라는 거는 사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원과 사인은 굉장히 깊은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연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 자연은 전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원자도 돌잖아. 전자가 도는구나. 전자도 돌고 우리 지구도 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뭔가 뱅글뱅글 돈다? 참 신기하지. 그래서 다 뱅글뱅글 많이 돌아서 자연은 보통 사인 함수가 많아. 사인 함수가 많아. 그래서 원이랑 사인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같은 거야. 같은 거. 같은 거라고 같진 않지만 약간 원의 형태로 뭔가 이루어지면 그 파형은 사인 함수로 나타내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거든요. 이 오일로 공식이라고 이제 대학교 가면 뭐 이런 게 나와요. 막 원과 이렇게 사인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준 이게 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라고 막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 너무 신기해. 원이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근데 이게 모든 자연의 함수야. 자연적인 거야. 이 함수가. 자연을 해석하려면 그래서 사인을 알아야 돼. 삼각함수, 삼각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삼각비를 배우는 거예요. 자연을 알려고. 딴소리가 길었는데 어쨌든 사인이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함수이고 이렇게 직사각형파, 펄스파, 톱니파 이런 건 좀 인위적인 파형이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내는 파형이고요. 약간 원래의 자연은 원이 많기 때문에 사인파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야. 얘거든 얘. 얘가 지금 이 N에서 S 쪽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금속 원 네모 판때기? 뭐라 그러지? 코일. 하나의 코일이 돌아가면서 위에 여기서 보면 여기 A와 B 사이로 보면 그쵸? 여기가 AD 이쪽이 AD고 이쪽이 BC인 거야. BC. 그리고 여기는 지금 A와 B 사이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얘가 이때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네모 안에 자기장이 다 들어갈 거야. 그치? 자기장이 다 들어갈 건데 이렇게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랑 똑같이 있을 때면 자기장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평행하니까. 자기장이 이 네모 안에 들어가야 기전력이 발생을 하는 건데 얘가 평행하면 기전력이 발생을 안 하거든요. 우리 그래서 내가 중간고사 때도 엄청 1학기 때 기말고사 때도 엄청 냈던 것 같아. 그 기전력이 최대가 되는 각도는 90도 뭐 이런 거 막 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행하면 기전력이 0이고 90일 때 기전력이 최대고 그렇다면 이 0도와 90도 사이일 때는 이 90도보다는 작고 0도보다는 큰 기전력이 나오겠죠. 애매한 기전력이 나오는 거야. 적당한 좀 애매한. 근데 여기를 보면 이게 다 삼각함수야. 삼각비. 원은 여기 똑같겠죠?
여기가 이만큼인 거야. 얘는 90도일 때니까 높이만큼, 원의 반지름만큼 다 받는 건데 얘는 이 높이만큼만 받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 높이가 0도니까 높이만큼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이 높이만큼 기전력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밑에서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삼각함수인 거야. 삼각함수. 삼각비인 거야. 삼각비. 여기 이 높이만큼 자기장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다 사인 함수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돌아간다라는 거는. 그러면 사실 오늘의 수업이 이게 끝이거든. 코일에서 발생하는 전압은 사인 함수이다. 이건데 뭐 여기서 자기장의 크기도 중요할 거고요. 여기 랭스, 코일의 유효 길이라고 해서 유효 길이가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 랭스. 근데 요 랭스가 지금 2개 있으니까 아마 2를 곱해준 것 같고, 하나는 얼마나 코일의 운동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얘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빨리 변하는지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빨리 돌아가는지. 에다가 이 자기장과 자기중심축과 코일면이 이루는 각. 자기중심축과, 자기중심축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냥 자기장의 방향과 코일의 면이 이루는 각도. 면이 이루는 각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면이 이루는 각도가 요만큼이겠죠. 얘는 한 45도 정도 되는 것 같고, 얘는 90도. 그쵸? 딱 얘랑 지금 90도죠. 얘는 지금 0도네. 그치? 0도. 이 각도에 따라서 전압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전압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0도일 때, 90도일 때, 다시 180도가 될 때, 180도 되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한 45도일 때, 45도일 때는 이쯤 되겠네. 45도일 때 이쯤. 오늘은 요것만 알면 되거든요. 전압이 사인 함수로 나온다는 거. 여기서 VM은 지금 EBLU를 VM으로 지금 퉁친 건데, VM은 요거야, 요거. 요 최대값. 최대값이어서 Vmax인 거거든요. max의 약자거든. max의 약자여서 최대값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 함수로 나타내는 거다. 이게 오늘 그래서 끝났거든요. 오늘 내가 사실 필기할 것도 많이 안 적어놨어. 사인파 교류가 이런 거고, 사인파 교류는 그러니까 사인파 교류 파형이 사인 함수로 나온다. 기전력의 파형이 사인 함수로 나온다라는 거야. 발생은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설명은 해놨고, 사실 오늘 필기할 것도 많이 없어요. 그냥 좀 이해를 하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왜 전기에서 삼각비가 왜 나오는 거지? 왜 전기를 하는데 삼각비가 뭔 상관이야? 돌아가는 거랑 삼각비가 뭔 상관이지? 를 좀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하기 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할까요? 이 사인 함수에 대한 영상인데요. 보여? 봐봐. 이 높이에 따라서 지금 이 각도가 지금 커지는 거를 X축, 각도를 X축으로 하고 이 높이를 지금 Y축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90도일 때 최대가 됐다가 넘어가면 다시 작아지죠. 이런 함수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야. 이 원을 전동 발전기라고 생각해. 이 원을 발전기라고 생각해. 발전기가 이렇게 돌아가면 사인 함수가 나올 수 없고, 원과 사인 함수는 됐고요. 어쨌든 이 전기에서 이 원과 사인 함수 계속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오일러 공식과 나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불리는 오일럿 공식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를 직류라고 하고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를 교류라고 하는데요. 교류에서 중요한 거는 교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사인 함수가 있을 수 있고 삼각 함수가 있을 수 있고 삼각파가 있을 수 있고 구형파가 있을 수 있고 뭐 톱니파가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인파인 거다. 사인파. 자연은 사인의 형태로 나타난다. 왜냐? 수많은 모든 자연들이 많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연은 사인의 형태를 한다. 이게 너무 신기하죠? 자꾸 내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한 거여서 사실 이걸 이해하면 너무 경이롭거든요. 참 신기해서 여러 번 말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인파 교류 발생 원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은 시간에는 사인파가 대체 뭔지 좀 더 정확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인파의 구석구석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정리할 건 별로 없으니까 이해만 잘 하세요.